제가 저녁에 샤워를 하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MRI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MRI 가서 딱 찍었는데 MRI에 터진 게 이 디스크가 보통은 아래로 흘러내려가는데 얘는 위로 흘러 올라갔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신경 차단 주사를 2번을 맞고 효과가 제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 이제 한방 치료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와서 이제 침도 맞고 한약도 먹고 그랬습니다. 이 환자분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입니다. 디스크 파열후 신경주사 치료가 효과가 없자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자는 강력한 권유를 거절하고 저희 목걸이에서 근육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양방의사 선생님인데 왜 한방병원에 와서 한방치료, 정확히 얘기하자면 한양방협진 근육재활 치료를 받으셨을까요?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린 후 이분으로부터 왜 디스크 파열은 서둘러 수술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비수술 치료를 먼저 제대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비수술 치료 중에서도 근육치료가 왜 중요한지, 또 침, 추나요법, 도수치료 등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지, 또 허리디스크 파열 치료에 왜 쉬는 게 정말 중요한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수술 치료에 왜 저희 목걸이를 선택하신 건지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 MRI를 보면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 위로 밀려 올라가 있습니다. 신경가지가 나가는 구멍을 보시다시피 막고 있으니까 마비 증상과 방사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걸이는 이렇게 심하게 파열된, 특히 수액이 밀려 나와서 아래로 흘러내리거나 위로 올라가 버릴 정도의 심한 파열일수록 오히려 치료가 더 쉽고 잘 된다고 여러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스크 파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밀려 나온 수액이 깨끗이 흡수되어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분은 치료가 끝나고 6개월 후에 MRI를 다시 찍으셨는데 과연 밀려 나온 디스크 수액이 전부 다 깨끗이 흡수되었을까요? 이분이 치료 끝나고 6개월 후에 찍은 MRI 영상은 치료 후 결과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밀려 나온 디스크 수액이 없어지는 이유는 심하게 밀려 나온 수액일수록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로 인식되고 이런 이물질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녹여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열이 심한 환자분들은 통증이 극심할 수도 있고 마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비수술 치료를 잘 받으면 흡수가 깨끗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을 서두르지 말고 비수술 근육재활 치료를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 파열 비수술 치료, 특히 근육재활 치료를 가장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입원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입원 치료라는 건 누워서 쉬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죠. 통증이 있을 때 누워서 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신경주사 맞고 효과가 없자 바로 저희 목걸이를 찾아오셨는데요. 이분 얘기를 먼저 더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다리를 딱 만지는데 감각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에 먼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MRI를 찍었죠. 찍고 나서 보니까 많이 심하게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양방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병원 갔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태가 굉장히 심각을 했고 가서 이제 그 신경 차단술을 2회를 받았는데 시험 보면서 신경 차단술 2번 했죠. 한 번 하고 효과가 별로 없어서 2번까지 하고는 한 10% 20%밖에 안 좋아져서 제가 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기는 엄청 아프고 효과는 별로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2번 정도 맞고는 나머지는 사실 누워있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별다른 더 치료의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냥 누워있고 그냥 시간이 됐길래 그냥 저는 퇴원하겠다. 더 이상 치료의 의미가 없어서. 사실 아시겠지만 양방병원에 가면 치료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수술하는 거 아니면 그냥 누워있는 것밖에 없어요. 수술을 굉장히 강력하게 권유를 받았는데 제가 거절을 했죠. 수술하게 되면 어쨌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있으니까 저는 못하겠다. 수술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이 효과가 없다고 논하는 것보다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을 정확히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생각보다 명확치 않고요. 환자 개개인마다 수술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되면 결과를 논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안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후유증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결과도 안 좋고 수술한 사람도 괴롭고
받은 사람은 더 괴롭고 다시 그걸 돌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충분히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수술을 선택하는 게 제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보존적 치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방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는 제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할 거라면 차라리 그냥 양방에 누워있는 것보다 한방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뭐 침도 하고 도수 치료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양방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양방에 있으면 보존적 치료는 대부분 이제 누워있는 게 가장 메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주사 처음에 신경 차단술 하고는 사실 누워있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거기서 간단한 물리치료 받는 거 외에는 사실 특별한 치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방에서 있는 치료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보존적인 치료를 했을 때 양방에서 하느냐 한방에서 하느냐를 결정해야 될 때 한방에서 하는 게 더 낫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방이 더 낫겠다, 내가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육이 틀어져 있고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 아픈 게 결국 저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주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추나요법이나 도수치료를 과하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치료를 해서 이걸 막 낫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도수치료는 그 어떤 근육을 풀어주고 어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술을 한다는 느낌. 추나요법도 마찬가지고 도수치료도 마찬가지고 근육을 풀어줘서 편안하게 해준다는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방에 가면 진통소염제라는 거를 주잖아요. 물론 저도 진통소염제를 받았고, 근데 진통소염제라는 게 오래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진통소염제가 안 아프게 하고 그런 효과를 낸다면 한약도 같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면 양을 먹냐 한약을 먹냐의 차이라서, 양약은 뭐 충분히 제가 입원하는 동안도 충분히 먹었고 했기 때문에 한약으로 제가 선택을 했죠. 많이 불편했고 많이 쉬는 게 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다시 출근했다가 힘들어서 다시 쉴 때는 정말 많이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자세로 누워 있는 걸 되게 많이 했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입원했다가 다시 출근했는데 너무 불편해서 다시 이제 한 달 정도 더 쉬었어요. 그러니까 뭐 힘들다고 직장에다 얘기하고 한 달 정도 더 쉬었어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침도 맞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더 쉬고, 아무래도 디스크라는 병이 결국 보존적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충분히 완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아프고 나서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존적인 치료를 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수술은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안 했을 때 어떤 방식이 가장 좋겠느냐를 생각했을 때 제가 선택을 목걸이 한방병원으로 했죠. 목걸이 한방병원에 온 이유는 아무래도 목걸이 한방병원이 목하고 허리 쪽 잘 본다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를 나왔기 때문에 나온 선생님들하고의 유대관계도 약간 있었기 때문에 목걸이 한방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부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디스크는 파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흡수가 잘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잘 되는 질환입니다. 디스크 파열로 생긴 급성 염증이 한 달에서 두 달 내로 가라앉고, 따라서 통증도 가라앉고 밀려나온 수액이 흡수되기 시작하면 디스크 파열로 인한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 1년, 2년이 지나도록 좋아지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아파서 계속 고생하는 디스크 파열 환자들은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바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우리 몸의 근육이 다 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디스크가 파열되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통증에서 벗어나려고 안 아픈 자세를 찾기 위해 온몸을 비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근육이 약한 사람들, 근육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일수록 온몸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이 가라앉고 흡수가 시작되어야 할 한두 달이 지나도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고 통증도 좋아지지 않고 밀려나온 수액의 흡수도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두 달에 끝나야 할 치료 기간이 1년, 2년이 넘도록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기에 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사 맞고 통증이 남아있는데도 쉬지 않고 출근해서 틀어진 몸으로 앉아있고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고 절뚝거리면서 틀어진 몸으로 걸어다니면 좋아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근육이 뒤틀려서 몸이 다 틀어져 버리면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또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디스크의 흡수도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 환자분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사 치료 후 출근해 보고 몸의 상태가 쉬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기에 바로 한 달 휴직하고 누워서 쉬면서 치료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목코리 디스크 파열 근육 재활 치료란 뭉치고 뒤틀리고 아픈 근육들을 하루에도 4회에서 5번씩 지속해서 매일매일 풀어주고 쉬고 풀어주고 쉬고를 반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육들이 뭉치고 뒤틀리고 하는 걸 치료해서 몸이 틀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발병 한 달에서 2달 후 염증이 가라앉고 흡수가 시작되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디스크 치료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나 추나요법도 뒤틀리고 틀어진 근육과 몸을 무리하게 힘을 써가며 강제로 교정하면 안 되고 아주 부드럽게 뭉치고 굳고 아픈 근육들을 하나하나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 환자분도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뭉치고 굳고 뒤틀린 근육들을 풀어주고 쉬고를 반복하다 보면 틀어진 몸이 반듯하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계속 쉬면서 몸을 반듯하게 유지하니까 한 달 정도면 심한 염증도 가라앉고 따라서 통증도 가라앉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면 디스크 파열 치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대학병원 퇴원 후에 한 달간 목걸이 치료를 받으시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푹 쉬셨는데 과연 한 달 내로 통증이 다 가라앉아서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을까요? 치료 끝나고 6개월 후에 MRI를 찍어보셨는데 밀려나온 수액이 다 흡수가 되었을까요? 제가 이분 치료 결과를 바로 여기서 보여드리면 편하고 좋겠지만 죄송하게도 의료법상 치료 후 결과는 저희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셔야만 보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아래 댓글의 링크로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꼭 치료 후 결과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홈페이지 로그인이 어려우실 경우 위에 상담 전화로 허리 디스크 치료 후기라고 문자 주시면 치료 후 결과를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